올 6월경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 남친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질척거리고 제가 예민하다는 헛소리를 계속 해대기에 글을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현재는 운영진에서 물러난 후 회사 지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결혼을 늦게 하시기도 하셨고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모자람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버릇없이 오냐오냐 키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문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있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지라 관둘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전세를 내준 상태이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게 되면 그 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집은 부수입으로 올리게 그대로 두고 신혼집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셔서 앞으로 일은 안 하실 예정입니다. 젊을 때 아빠는 홍기를 놓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엄마와 만나 가정을 이루신 후에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아빠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셨고요. 제가 부유하게 자란 건 사실이지만 대학 다닐 때 등록금과 어학연수를 보내주신 거 외에 용돈은 제가 벌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등록금 지원이나 어학연수 지원받은 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저는 엄마께서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제가 타고 있고 졸업하고 잠시 직장에 다닐 때도 프리랜서로 전향하고도 월급 관리는 엄마께서 해주셨는데 돈을 불려서 돌려주셨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복받았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반면 남친은 삼형제 중 첫째이고 평범한 집안인데 자가로 집이 한 채 있고 아버님께서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다가 2, 3년 전부터 친척이 하는 식당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남친과는 대학 동기로 만나 오랜 기간 연애를 했었기에 서로의 경제 상황과 집안 환경을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연애 기간에는 집안의 경제력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연말 남친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 하고 말을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당연하게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돈이 누가 많고 누가 적던 그게 중요한가? 많은 사람이 더 나면 되지 하고 생각했었죠. 그래도 저는 최소한 남친이 혼수는 하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집을 해가니까요. 남친이 모아놓은 돈이 지금 7천가량 된다는데 그 돈이면 혼수하고도 남지 않나요? 제가 명품 가구로 집을 채우라는 것도 아닌데. 무튼 처음 문제는 남친과 결혼 준비에 대해 상의하려고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드리라 했다며 예단 목록을 보내오셨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그것만 해도 몇천만 원은 나갈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걸 확인하자마자 화가 나긴 했지만 우선 엄마께 보여드렸고 엄마께서 예단은 해야지 하고 말씀하시기에 남친에게는 별 말 없이 넘어갔어요. 대신 저도 아빠 양복과 엄마 투피스 등 신부 쪽 예단 목록을 적어서 보냈는데 남친이 그걸 보더니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남친을 빤히 쳐다봤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저한테 TV는 몇 인치로 살 거냐고 묻더니 자기가 봐둔 게 있다며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좋아 보이네. 그걸로 사. 하고 말했더니 저한테 혼수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집은 내가 하는데 혼수는 네가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라고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혼수는 여자가 하고 집은 주로 남자가 하지. 그런데 우리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잖아. 여유로운 쪽에서 더 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조금 더 하는 거야. 아예 다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빈몸으로 결혼하려고 했어. 하고 말했더니
자기가 저축한 건 그냥 들고 있고 싶다며 입에서 똥을 내뱉더라고요. 마시던 커피잔으로 때릴 뻔했는데 이를 악물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고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남친 어머니께서 갑자기 보자고 연락이 오셨기에 나갔더니 날짜가 쭉 적힌 종이를 주시는 겁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1년에 제사 2번이랑 가족들 생일 목록이라 하시며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찬 건 이모님, 고모님 생일까지 다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이런 건 땡땡이가 챙겨야죠. 땡땡이가 챙길 때 저도 손은 보탤게요. 하고 말했더니 땡땡이는 챙길 줄 모르니 저보고 하라고.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아 일단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어머니께서 난 네가 너무 이쁘고 좋아. 땡땡이랑 사귀고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일이 있어 먼저 일어나겠다 인사드린 후 나왔고 그날 저녁 남친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갑자기 가구와 전자제품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힘들게 모은 거고 통장에 돈은 있어야 하니 5천만 원은 가지고 있고 싶다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혼수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웃긴 건 지가 골라놓은 TV만 700만 원대였다는 거죠. 데이트 비용에 쪼잔한 적이 없어서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돈을 벌면서 엄마께서 관리해주셔서 정해놓은 금액만 썼기에 펑펑 쓰고 다닌 적이 없었고 남친도 적금과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데이트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외에 여행 등 목돈이 들어갈 때는 따로 모아서 사용했기에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무튼 남친이 혼자 신나게 설명하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이어서 남친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결정타. 위의 내용들만으로도 감당이 안 될 지경인데 여기에 더해서 결혼하고 난 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지금까지 안 드리다가 갑자기 왜? 하고 물었더니 두 분 다 나이 드시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더군요. 노후 준비를 우리가 왜 해드려? 했더니 당연한 거라고 하기에 아니 네 월급에서 네가 해드려. 난 우리 부모님 해드릴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너희 부모님은 노후 문제 없으시지 않냐?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빵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 여유 있다고 눈 시뻘겋게 뜨고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아빠 인맥으로 너보다 상태 좋고 경제력 있는 남자 내일 모레라도 만나서 결혼 가능한데 내가 뭐하러 너랑 결혼을 해? 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려고 한 건데 지금 보니 넌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더 할 수 있지만 그걸 네가 우리한테 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네가 나한테 너희 집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지. 여태껏 참아왔는데 이제 진짜 정 떨어진다. 하고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남친이 사람 비참하게 만든다며 제가 자기와 자기 집을 무시했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가 무시했냐 싶었지만 더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알아서 잘 생각해보라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 후회 안 하겠냐 물으시기에 절대 안 할 자신 있다. 그냥 몇 달 지나서 좋은 남자랑 선이나 주선 해주셔라. 하고 말했더니 결혼은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운동 많이 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딸이 결혼할 때까지 있을 테니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말씀하시기에 울컥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자, 전화, 톡 할 것 없이 연락하며 질척대는데 아주 죽겠어요. 어머님도 전화가 오셨는데 안 받았더니 문자로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기분 풀어라. 미안하다. 예단 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데 다 꼴보기 싫습니다. 연락해오는 걸 다 무시했더니 며칠 전부터는 남친이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참다 못한 아빠께서 남친과 2시간 정도 독대를 하셨는데 그 뒤로는 집에 찾아오진 않습니다. 저희 아빠께선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 쳐내는 카리스마가 있으시거든요. 무튼 여기까지가 파혼하게 된 과정인데 제가 남친 말처럼 예민한가요? 어느 부분에서 남친 쪽을 무시했나요? 남친 말대로 이런 결혼 진행을 했어야 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자가 덜 야같네요. 결혼 후에도 처갓댁에 목숨 바칠 것처럼 연기하는 놈들 많은데 너무 빨리 티를 냈으니. 두 번째 댓글. 파토 낸 거 100번 1000번 잘한 겁니다. 이게 남녀가 바뀌어도 얼탱이가 없는데 무슨 저런 개소리를.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도 며느리 돌이 찾고 우리 집 무시하냐면서 자격지심 부릴 게 뻔해요. 남자와 그 집안에서 잘 피해가라고 티를 내줬으니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댓글. 이것저것 빼먹으려다가 팽당했네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하니 요거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 훅 치고 들어온 거죠. 남친과 그 집안이 멍청해서 다행입니다. 네 번째 댓글. 그대로 결혼했다가 부모님께서 힘들게 일구신 친정 재산을 쪽쪽 빨릴 뻔했네요. 질질 안 끌고 딱 잘라내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쓰니 야무지고 똑똑하니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나타날 거예요. 훌훌 털어버리시고 힘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